문재인 규제, 부동산에서는 뭐 정책 자체가 규제 일변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규제가 있습니다. 뭐 투기지역을 지정을 한다든가 조정지역을 지정을 한다든가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한다든가 뭐 부동산 전체가 규제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규제에다가 세금 폭탄이 장난 아닌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집값도 말입니다. 서서히 이제 이 뭐라 그럴까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서서히 바꿔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제 문재인 규제가 하나씩 하나씩 혁파되겠구나.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법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제가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15억이 넘는 아파트 대출 못 받았잖아요. 이거 해제됩니다. 물론 내년부터예요. 올해부터는 아니에요. 저도 집이 15억이 넘는 집인데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은퇴해서 말입니다.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그게 15억이 넘는다고 대출을 안 해주면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살죠?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대출을 안 해주니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꽁꽁 묶여서 말입니다. 정중동 가만히 앉아서 숨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풀린다고 해요. 물론 이게 다주택자는 안 풀리고요. 1주택자에 한해서 1주택자에 한해서만 풀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년이라서 뭐 2달 좀 더 남았으니까 버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풀어준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풀어준다고 하니까. 사실 자영업자로서 여러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못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현금이 있는 분들은 대출을 받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도 운영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아직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자금이 사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안 받아지더라고요. 담보가 있으면 이게 대출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보가 있어도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는 이게 대출이 된다 하니까 솔직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이게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 생중계로 80분 동안 진행이 됐죠. 그 방송에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민생회의 이렇게 개최하면서 생방송으로 됐는데 뭔가 규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풀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보시다시피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투기나 투기 과열지구에서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 금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으로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한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LTV 규제도 말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이제 20에서 50% 규제 지역을 하고 비규제 지역에서 70% 했지만 규제 지역에서는 50%로 단일화한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이 담보대출을 이제 50%까지 한다는 거예요. LTV를 이제 50%까지 올리니까 뭔가 정부의 정책이 바뀐 느낌 좀 받죠, 그죠? 좀 바뀐 느낌. 이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 그런 답변을 했었어요. 아니 50% 100% 올랐는데 3% 5% 떨어졌다고 이게 경착륙이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오늘 정책을 쭉 보면 말입니다. 정부도 경착륙으로 읽고 있는 듯 보이죠. 맞습니다. 정부가 규제 해제 대출 규제 해제를 한다는 것은 경착륙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요 이제 가격을 이게 떨어뜨리자 이런 정책에서 말입니다. 뭔가 시장 안정 정책으로 가져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LTV 50%를 완화를 하면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1억일 경우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규제 완화를 하면 주담대함대도 7억으로 올라갑니다. 2억 4천만 원이 더 올라갑니다. 2억 4천만 원. 그러면 16억 아파트 8억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8억 대출 받아서. 이제는 많이 달라진다. 이런 걸 보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죠. 연소득 말입니다. 7천만 원일 경우에 기존 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6천만 원 똑같았는데 이거는 규제 완화가 되고 나면 4억 9,700만 원, 3,70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물론 연소득 5천만 원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첫 번째 생각한 것은요. 정부의 어떤 주택 정책이 바뀐다. 많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 부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해제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또 여기저기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그 사람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얼굴을. 이게 왜 부자들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겁니까? 집 한 채 달랑 있는 게 이게 부자입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따로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짜 열심히 살면 평생을 열심히 살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이게 시골 촌놈이 서울 와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자라고 해서 때려잡는다고 이야기하면 또 여기에 부자 이데올로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을 부자다 아니다. 시장경제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에서 부자다 아니다를 가지고 자꾸 갈라치기를 한다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형물이 이 갈라치기였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진짜 안타깝다. 그런 말씀 저는 드리고 싶고요. 실제 말입니다. 시장은 분명히 뭔가 극심하게 변해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주택 매매를 보면 굉장히 그래도 4천대 4천대에 왔다 갔다 합니다. 안팎으로. 많이 올라갈 때야 이게 6월에 8,241건까지 45건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보세요. 올해 들어서서 완전 거래 절벽이죠. 그러니까 주택 정책의 어떤 변화를 지금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가 심화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가격이 억대씩 뚝뚝 떨어지잖아요. 뭐 강남이고 강북이고 상관없이 지금 많이 떨어져요. 이 강동구에 있는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고덕 롯데캐슬입니다. 이것도 보면 14억 1천만까지 갔다가 지금 9억 5천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노원구 중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5억 2천만 원까지 갔다가 11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도봉구에 있는 창동이죠. 주공 19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 9천만 원까지 갔다가 6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흑석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도 마찬가지입니다. 25억 4천만 원까지 갔다가 18억 5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택 정책의 전환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시장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모양새가 보면 서울 같은 경우 0.28 10월 넷째 주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0.28 자체가.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폭락, 경착륙의 모양새를 나타내니까 정부도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가격을 떨어뜨리자가 아니라 가격을 안정시키다. 쉽게 말하면 경착륙의 모양새를 연착륙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미 경착륙이라고 인지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연착륙을 미리 지금 들어가야지 시장에 대한 어떤 폭락을 막고요. 또 부동산 시장의 폭락이 이루어지면 말입니다. 이게 결국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칫 잘못하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대응을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꾸 부자 논리. 저는 이 좌파들의 프로파간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공장 하나 1조 공장을 만드는데요. 그 기업이 10% 1,000억만 있으면요. 정부가 다 대줍니다. 공장 짓는 거 전부 1조짜리 공장을요. 예, 거기다가 뭐 예, 전기료 공짜, 물값 공짜, 예, 여기다가 땅값 공짜 이렇게 막 다 대준단 말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런데 무슨 대한민국까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맨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싸우고 부자가 어떻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고 제발 이런 약자 코스프레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이데올로기를 자꾸 우리 경제에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존경받아야죠. 부자가 존경받아야지 한국에서 돈 씁니다. 부자가 존경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돈 벌어서 외국 가서 다 써요. 이게 뭐 우파만 돈 버는 사람이 많습니까? 좌파는 많지 않습니까? 모두가 외국 가서 돈 쓰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을 써야지 소비가 늘어나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거. 이것은 어쩌면 더 충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충격 안 만들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갈라치기 그만하고요. 예, 여기에 프로파간다 좀 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좀 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파간다가 나오면 나오는 만큼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진실은 이거다. 이렇게 말입니다.